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짱박사 중등임용경제 진도별 모의고사 제21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회 문제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네, 문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중등임용에서도 시점 간 자원 배분, 인터템포럴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 좀 잘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요거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으로 노동의 공급 곡선 도출하는 거, 후반 굴절하는 것도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두 기간 생존하는 현재와 미래, 자, 소비자 A, B로만 이루어진 가상의 경제를 고려할 때 A는 1기에만 1의 소득을 얻고 B는 2기에만 1.5의 소득을 얻는데요. A와 B 사이에는 자금의 대차가 가능해서 각 소비자는 다음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 보시면 서로 대출과 차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금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자금의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게 뭐야? 그쵸? 자금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의 소비를 1기 소비를 구하고 또 자금의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를 더 쬐끔 한다 할게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이 상참자 써야 되나? 뭐 그냥 안 써도 그러려니 하시죠? 자기가 소비하는 게 만약에 더 작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축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축자가 되면 이렇게 B한테 남는 돈을 공급을 합니다. 자금을 공급을 해주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소득은 없어. B를 살짝 보시면 2기에만 1.5의 소득을 얻으니까 살짝 느낌이 뭐야? 그치. 1기에는 소득이 없단 말이야. 먹고 살아야 되지.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어차피 2기에 좀 많이 소득을 벌 테니까. 그러니까 B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자기가 1기에 버는 소득은 없는데 1기에 소비하는 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야 됩니다. 차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에 대한 이렇게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이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는 상태, 그 균형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균형되는 상태. 자, 요때 지금 A라는 사람은 얼마나 저축하니? 그러면 S1이라 할까? 요 저축의 크기는 Y1A에서 Y1A를 뺀 크기. 그래서 A의 1기 저축액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요거를 찾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자금 시장이죠. 자금 시장의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거야. 자금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네, 그때 이자율이 얼마가 되니? 이렇게요. 달성하는 균형 이자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균형 이자율을 구하세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이걸 하기 전에 A와 B의 어떤 효용 극대화 선택, 시점 간 자원 배분의 효용 극대화 선택을 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목적식이 있어요. 이 목적식이라는 것은 내가 효용을 극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1기와 2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MRS의 느낌을 봐서 뭐 이런 식이죠. 주어진 건 아니야. 그냥 C1, C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약식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약식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현재 버는 소득과 미래에 벌 소득을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죠. 늘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서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한 거.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미래에 소비해서 효용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효용함수, U가 빠졌네요. 자, 이거에 대한 효용함수의 선호 관계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죠. MRS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 이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C1과 C2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약식에 해당하는 예산선의 기울기, 그게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정보를 얻었을 때 요 MRS랑 1 플러스 R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을 얻었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예산선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1의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소비자 1의 경우 한번 볼게요. 소비자 A의 경우. 자, 그러면 A의 목적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기 보시면 최적식을 정해줬어. 요거야. 그러니까 C1분의 C2는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예산제약식 볼게. 자, A 같은 경우는 1기에만 1의 소득을 얻고 2기에는 없대요. 그럼 여기가 1이지. 예산제약식 1 플러스 빵. 뭐 빵은 쓸 필요가 없긴 한데, 그 다음에 현재 소비, 미래 소비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일기 소비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이 똑같습니다. 요거 C2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그럼 C1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그치, 여기 보시면 C1에다가 C2 어떻게 돼? 1 플러스 R에다가 C1 이렇게 되는 거지. 1 플러스 R에다가 C1,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 C1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A 거니까 A라고 쓰면 좋은데 그럼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A인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따라서 C1은 요거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A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의 일기 소비를 구하라.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참고로 여기 있는 것처럼 A 일기의 저축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치, 저축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기의 소득에서 일기의 소비를 빼는 겁니다. 아, 이거 다 A와 A 막 써줘야겠네. 그러면 1. 그쵸? 일기의 소득이 이게 Y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을 빼면 저축액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자기가 번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2분의 1을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저축이 자금의 공급이 되는 거야. B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B를 볼까요? B. 자, B까지 이제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B 여기다 합시다. 자, B도 마찬가지야.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주시면 돼. 근데 목적식 그냥 최적식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약식 이거야. 근데 B는 잘 보세요. 2기에만 1.5의 소득을 얻고 1기엔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빵에다가 1.5 그냥 2분의 3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냥 1.5로 합시다.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소득. 자, 소비예요. 자기가 버는 소비 이렇게 1 플러스 R 뭐 삐삐 쓰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냥 우선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뺄게요. 자, 우리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C2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B의 소비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내려가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얘는 역시 1 플러스 R 이렇게 보시면 C2 요게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1 플러스 여기 보시면 C2 저거 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R에다가 C1 1 플러스 R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그럼 얘 지워지면 2C1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C1의 B의 소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2로 나눠주면 되죠. 2, 1 플러스 R에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A는 이렇게 플러스 저축이라서 자금의 공급인데 B는 어떻게 됩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B는 여기 보시면 현재 소비가 빵이야. 근데 현재 소비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저축이죠. 그래서 B의 이 색깔 이걸로 해도 안 헷갈리시겠죠? 얘는 여기 보시면 Y 여기 보시면 요거 네, 여기 따로 공간을 빼서 쓸까 했다가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서 B가 버는 소득이 빵인데 저기 나와 있는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빵 마이너스 요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마이너스 2, 1 플러스 R에 좀 복잡하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됐어요. 요게 자금에 대한 수요가 되는 겁니다. 자금의 공급이 2분의 1이야. 네, 이해되시죠? 자금의 수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딱 일치해야 되는 균형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균형이자율은 요거 보시면 돼. 자금의 공급이 2분의 1, 자금의 수요가 2에 1 플러스 R에 요거 1.5니까 2분의 3 하는 게 좋지만 그냥 놔둘게요. 우선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와 2 지워지고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이자율은 0.5가 된다. 이렇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늘 했던 시점 간 자원 배분 최적식과 예산 제약식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요즘 문제들은 깔끔하게 하려면 그냥 아예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자금시장의 공급과 수요까지 고려해서 균형 이자율 찾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두 사람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잘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